자, 첫 번째 시간 미래셋증권 정우선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거 시장이 그래도 괜찮아서. 네. 예.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 선생님께서 예. 꼭 확인을 하시겠다 네. 말씀하셨는데, 진짜. 네, 그 사이에 나스닥이 7% 올랐습니다. 예. 네. 이제 일단 뭐 다시 리뷰를 해보면은 7월 사이에 보면 나스닥 기준이 15% 가까이 올랐고, 예. 7월 이후부터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보면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나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되는 쪽에 있었고, 그 호재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승이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 좀 드릴 거고, 네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반등의 폭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 기간이 중요하다. 네, 지금부터는 예. 얇지만 긴 기간 동안 반등이 나오는지가 지금부터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네. 이제 흐름보다는 네. 좀 기간을 두고 천천히. 네. 어.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그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내에서의 예. 수익률을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눈높이를 좀 낮추고 기간적으로는 좀 여유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일주일 사이만 좀 확인을 하셔도 충분히 추세가 확인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부터 간단하게. 예. 일단 상해는 0.8% 상승했고요. 심천은 0.8% 그리고 항상이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중국 주요 지수가 상승했던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이틀 정도는 굉장히 좀 관망 심리가 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슈가 끝나서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오면서 네. 이제 전반적인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또 빠르거든요. 그게 오늘 좀 반영이 됐고요. 미중 갈등 심화 국면에서 이제 중국 국산화 관련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좀 지속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제 미국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나라 경험이 있잖아요. 지난번 일본과의 불화수소, 소재 쪽에서의 이제 무역 마찰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국산화 움직임이 커질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장비죠. 그러면 베이팡화창과 SMIC 같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상승이 좀 있었고요. 네네. 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 중국의 가장 큰 변수가 또 락다운 영향이었는데 애플 공급사인 폭스코 등 이제 선전시에서 폐쇄를 그 경영 얘기가 좀 있었죠. 네. 하지만 어제 선전시의 확진자가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제로 코로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자재 우려는 좀 사그라들었고요. 일주일 만에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진 않았다. 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실 규모에 대한 논쟁들이 좀 일부 있긴 하지만 뭐 많게는 1조 위안 이상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와닿을 정도의 그런 악재로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오늘 중국의 가장 큰 이벤트는 네.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알리바바 실적이고요. 어. 그 다음에 텐센트가 8월 17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요. 2분기 매출이 각각 1.2%, 1.7% 정도 감소할 전망인데요. 이제 소비 위축, 코로나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규제 요인 때문에 매출이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바이두 등 다른 IT 기업 실적 부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2분기 실적은 알리바바의 2,034억 위안 정도 예상을 해요. 39조 정도. 네.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잘 되니까 정부 규제와 감독이 심화됐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허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당연한 수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의 또 선방을 해두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공동 부유 때문에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차이나 빅테크들이 힘들지만 이제 오늘 또 나왔던 얘기가 투자은행 30곳 중에 13곳이 임원들의 입금을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이것조차도 공동부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있다. 이제 아니 그래서 급여를 막으면 네. 이거 맞아요?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는 폴리실리콘 가격 또 이제 상단을 했었고 석탄과 리튬 가격까지도 제한을 시켰었는데 야. 이제 그 공산주의 이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 장점이 맞는 거죠?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제 비아디도 이제 7월 판매량 공개는 16만 대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예. 전년 동기 대비 221%. 지난 분기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7개월 누적으로는 80만 대나 팔렸고요. 어우. 예. 근데 이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7월 해외 판매가 4천 대가 넘게 팔렸는데 7월 말 기준으로 일본 진출했습니다. 어. 예. 근데 이제 8월에는 예.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에도 진출하고요. 예. 예. 스웨덴 진출하는데 이게 될까요? 예, 2달 전에 우리 박 선생님께서 예.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국차가 중국차가 이제 보일 것 같다. 예, 어느 그렇게 순간부터. 말씀하셨는데 예. 곧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예. 예. 그래서 이 추이람을 꼭 보자. 예. 예, 바로 미국으로 좀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미국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기 좀 많은데 예. 일단 S&P 500이 어제 1.5%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2.7%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던 주식들도 있었고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켰던 부분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됐다. 그리고 어제는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WTI 기준 90불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페 플러스가 이제 증산 규모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재고 관련된 상황들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유가는 내리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티그룹에서 과매도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정의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일부 상승이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지표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의 7월 ISM 서비스 지수는 지난달 발표 55.3이었는데 56.7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 지표가 견고하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된다는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신규 주문이 55.6에서 59.9 그리고 고용 지수도 47.4에서 49.1로 양호했습니다. 근데 네. 근데 반면에 예. 공급 지수는 61.9에서 57.8로 내려갔고요. 가격 지수는 80.1에서 72.3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이거는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네. 왜 ISM 제조업 지수는 잘 못 나왔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잘 나왔느냐? 네. 결국에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쪽은 견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반대로 며칠 전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52.8을 기록을 했죠. 50 이상이면 다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020년 6월 이후부터로 보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 신규 주문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네. 이제 재고 지수랑 이제 여러 부분들 봐야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고용이 양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일 금요일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양호한 회복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낮다. 그러면 오늘 주가 상승도 있을 거고 내일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표는 그래도 괜찮게 네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네네.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어제 시장 그렇죠.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이었고요. 네. 이제 오페 플러스 국가들의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를 했는데 기대만큼은 안 늘렸어요. 10만 배럴 정도 일간. 10만 배럴이요? 예. 굉장히 적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 6월 증산을 이미 계획했던 만큼 큰 그건 없을 거다. 큰 증산 없을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예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EIA에서 지난주 원유 재고에 대한 시장이 예상했던 70만 배럴 감소와 다르게 450만 배럴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 큰 폭의 재고 증가라는 거는 수요가 든화됐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솔린 재고가 130만 배럴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예. 16만 배럴 증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체크해야 될 부분은 6월 달에 우리가 그 시장 저점을 찍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달러 넘어서는 순간이었죠. 근데 지금 4.1달러입니다. 6월 평균으로 따지면 4.8달러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5% 이상 내려가 있는 가격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다음 달 제가 장담했던 CPI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CPI가 낮아지겠죠. 예, 예. 당연히 낮아지고 예. 연준의 페드의 그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페 플러스에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유국 중에 리비아에서 50만 배럴 일간 생산을 했었는데 100만 배럴
늘렸다는 2배로 늘렸다는 점에서는 예. 공급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었다. 결론은 큰 폭의 하락을 이끌었던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이 6월에 3.3%에서 2.8로 내려가면서 지난 저점을 찍었던 거고 그보다 더 내려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또 상승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다음 주 목요일에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시장 그 유가 하락을 이끈다면 긍정적인 모드가 될 거고 다만 제가 전제를 하는 거는 너무 큰 폭의 하락은 수요 하락에 따라서 더 경기 침체로 또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80불대에서 안착을 해준다면 어.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리가 딱 원유 하반기 안에 80불 본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진짜 또 그렇게 또 에너지 섹터를 탑픽으로 맨날 찍었잖아요. 탐리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밴드상에서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80에서 100불 사이면 이제 영향력은 좀 많이 줄어든다. 많이 줄어든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연준에서 네네. 네 블러드 형님이 또 발언을 좀 했습니다. 네, 어제 1.5%를 더 올려야 된다고 예, 발언을 그러니까요. 했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하락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코어 CPI도 잡혀야 된다. 신호가 좀 필요하다 얘기가 나왔고요. 예. 일단 고용 지표만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토마스 와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 목표치 도달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는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연준 인사제 발언 중에 가장 주목했던 거는 비둘기파였던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시카고 연은 총재도 9월에 50bp 인상을 했지만 필요하다면 75bp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인상이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둘기들은 전부 다 아니 근데 네. 지금 네네. 만약에 8월, 9월 초까지 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네네. 그게 물론 CPI는 약간 좀 후행 지표니까는 뭐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지표가 있는데 9월 달에 뭐 75bp 해야 된다. 이 의견이 왜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예.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은 수요 억제인데 시장에 자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의 이제 첫 마디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는다면이라는 어떤- 가정을 하거든요. 예. 결국엔 인플레이션 잡힌다면 그래 예상된 경로대로 갈 거다라는 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 잡히면 이렇게 네. 갈 거다. 네. 강하게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려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네. 예, 결국에는 연준의 목표는 물가기 때문에 네네. 계속적인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고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계속 역전이 돼 있죠. 지금 3개월물과 10년물도 지금 20bp 이내로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역전이 된다면 또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건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모터 특징 종목들 네네. 예, 한번 볼까요? 어제 시티그룹에서 과매도로 감안해 매수 추천한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네. 아마존, 우리 아마존. 박선일 종목 메타 네. 아유. 플랫폼. 예. 예. 근데 디즈니 타겟 오토데스크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예. 사실 이제 어제까지 좀 안 좋았던 거는 예. 그 틱톡이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그 마케팅을 감안하면 2024년이면 틱톡한테 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 저는 메타는 사실 이제 웬만한 비트가 다 오르면 마지막에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마지막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감안해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예. 우리가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제는 시티그룹에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제 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최근 증시 바닥에 대한 논쟁이 좀 있잖아요. 근데 시장 랠리가 모두 짧았다. 그래서 이거는 약세장 랠리는 바닥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이 좀 있었고요. 이제 닷컴 버블 때도 이제 9번의 바닥이 있었다. 9번이나 네. 있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계 10% 이상 상승이 있었다. 그렇지만 진바닥은 아니었다는 뜻이고요. 예.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업 실적이 곱전 당시에 실적치보다 내려와야지 바닥인데 우리가 보면 1월보다 지금 6%가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즌성을 보면 8월과 9월 시장이
평균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았어요. 예. 네, 이런 이유로 들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의 상황과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상반기 내에 이제 선조종을 받았던 구간과 그때랑 좀 다른 건 실적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고요. 예. 네,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석을 뭐 받아들이면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르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이제 어제는 이제 애플과 나이키 실적까지 좋았던 스타벅스가 중국, 대만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반도체 지원법이 진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원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예. 실제 주도주 역할을 했고 어제도 마이크론과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웨스턴 디지털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 지원법은 제가 520억 달러의 그 혜택도 중요한데 예.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체감적인 실적이 느껴지는 단계는 2024년 2분기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와 이제 미국의 실제 장비 업체들의 실적에 그 반영이 되는 타임렉이 존재하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게 미리 칩보 동맹. 단기적으로는 국내 부정적 이슈죠,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치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잠식당하는 반도체 시장에 잠식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간. 네. 그러면 다른 제품이면 상관이 없지만 최첨단 공정이 들어가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계속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팹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반도체 공정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 삼성이 이제 낸드의 38%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우시에서 시안에서 네. 그 우시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42%나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미국 쪽으로 공장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평균적으로 대졸 초이 연봉이 반도체 업계는 미국에서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연봉이요? 네. 약 한 2만 불? 2만. 예, 공을 하나 더 붙이시면 20만 불이요? 예, 2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70%가 예. 높습니다. 잠깐만. 연봉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연봉입니다. 그렇죠. 한 20만 불. 예, 20만 불.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단가가 50%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리쇼어링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으로 다들 이전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화 관련주, 인건비와 관련된 상황들에서는 어차피 미국에서 고급 인력을 또 창출하고 거기에 따른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 굉장히 유리하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에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AMD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어제 시장에서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2분기 실적이 AMD가 6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0% 상승이 있었고요. EPS도 예상을 상회했거든요. 예. 근데 가이던스가 지금 내려왔는데 일단 노트북 중심으로 보면 전년 대비 24% 성장했는데 PC가 계속 안 좋은 거죠. 게이밍과 GPU 관련된. 예.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난번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의 상승 이유였죠. 제가 속지 말자. 이거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네. 무려 데이터 센터가 전년 대비해서 82%나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제 콘솔의 성수기 효과가 이제 앞으로 있기 때문에 AMD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어제 실질적으로 올랐던 이유는 사실 AMD가 AMD 자체보다는 인텔과 다른 전략을 가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인텔은 사실 PC, 그러니까 B2C에 집중을 했고 AMD 같은 경우는 B2B에 집중을 했죠. 하이엔드 쪽에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보면 이 PC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모건 스탠리나 지금 최근에 안 좋은 레포트들의 집중 공격을 좀 받고 있는데 인텔은 역성장을 한 반면에 AMD는 좋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 더 부각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AMD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뭐 PC 둔화에 따른 어떤 매출 감소 아니면 뭐 사실 어떤 뭐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어떤 매출 감소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실적을 볼 때 PC 그러니까 PC 매출에 대한 감소를 네네. 정말 어떤 키 팩터로 봐야 될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이후부터 보면 예. 그 데이터 센터 향을 더 중요시 보고 있고요. 예. 메타 플랫폼이 지난번에 5배 정도 더 늘릴 거다. GPU나 이제 일부 수요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엔비디아 큰 폭의 상승이 하루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때는 악재에 좀 민감한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도 충분히 이제 실적 부분은 이제 24일에 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예. 충분히 이제 포텐셜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간 매출 성장 60%를 유지했다는 게 네.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지난주에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과 이제 멀어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네. 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거 천슬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예. 실적 발표 다 끝났고요. 이제 뭐 1억 달러 수준에서 이미 1억 600만 달러 반영이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보면 AI 데이나 뭐 일부 부분도 9월 말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CATL이 이제 납품을 못하게 된 상황이나 뭐 무역 갈등에 따라서 이제 어제 이슈가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강했다는 거는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는 악재 요인을 제외하고 미국과 서유럽에서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되게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좀 어제는 좀 부각이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네. 얼추 또 이렇게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일단 시장에 대한 네. 앞으로 흐름을 또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내일 또 나오시겠지만은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월 무역 수지 발표 있고요. 네네. 이제 사실 8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수준이 아니라면 이제 선방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은 시장이 저는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월마트나 이제 일부 섬유 업체들 실적 발표가 16일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네. 이제 뭐 지금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뭐 클라우드나 일부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레이딩이 여러 섹터에서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한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여러 쪽으로 좀 자꾸 저평가된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해도 될 시장이 일주일 정도는 벌어질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8월 셋째 주는 좀 조심하자. 8월 셋째 주는 조심하자. 네. 이제 옵션 만교와 예. 이제 월마트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8월 한 달로 봤을 때 지난번에 약속의 8월 약속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네. 봤는데 장호회를 닮았다. 그런 말 좀 들으셨나요? 장호일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처음 들으셨답니다. 장호일. 나는 모른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원한 또 부장검사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선임 매니저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황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요즘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유가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걸 시장에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예. 것 같고 저희 하우스에서도 매주마다 업데이트하는 게 글로벌 매니저들이 어떠한 자산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한 7월 초까지는 계속 유가 그리고 커머디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게 US 달러로 바뀌고 있습니다. US 달러로. 달러의 강세가 마진에 미친 영향이 실적 발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고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원자재 위주로 시장에 영향을 주던 때가 지나간 거니까 바꿔서 말하면 인플레이에 관한 민감도가 조금씩 둔해지고 있다. 요거는 시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좀 줄어든 모습이라서 네.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에 정희석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